우리는 성과 이름을 구분하지만 서양은 전체가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죠.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에서 보듯이 모두 이름입니다. Last name 또는 family name이 역사 속에서 성이 어떻게 확립되었고 무슨 뜻이며 나라마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성이 생긴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서양은 약 1000년가량,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곳은 중국이죠. 춘추 전국 시대, 한나라 시대의 성이 확립되기 시작했죠. 즉 2000년 정도의 짧은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과 이름은 조합을 가진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영미권 서양의 이름 구성은 first name은 태어나면 짓는 아기 이름이고요. middle name은 아버지라든지 조부의 이름을 가져다 쓴다든지 하는 것이죠. first name과 middle name은 주어지는 이름인 given name이라고도 합니다. 성인 last name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을 나타내죠. 서양과 동양은 서로 이름을 부르는 구조가 다르죠. 서양은 이름 뒤에 성을 씁니다. 동양은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을 뒤에 쓰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서구 문명권에서도 예외인 국가는 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성을 앞에 쓰고 이름을 뒤에 씁니다. 이는 아시아족에서 넘어간 유목민족의 후예와 관계가 있다고 봐야죠. first name. 영국에서는 앞에 나온다고 해서 forename으로도 씁니다. 서양의 문명권이 기독교이다 보니 크리스찬 네임으로도 부르죠. 세례명을 짓게 되면 세례명을 이름으로도 사용합니다. 성은 last name, family name, surname이라고 하죠. 성에 해당하는 이름이 맨 뒤에 오는 구조입니다. 인도 유럽어족에 속하는 곳에서는 원래 이름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랜 세월 동안 first name만 있었죠. 나중에 성이 덧붙여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세계적인 철학자들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도 성이 없고 이름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플라톤은 어깨가 넓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인 특징이 이름에 붙은 경우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이름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이죠. 서양 문명 속에서 가장 큰 예외였던 고대 로마는 독특합니다. 영어식 줄리어스 시저라고 말하는 카이사르의 이름,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죠. 가이우스는 개인명이자 부모가 지어주는 일반적인 이름인데요. 율리우스는 시종명이죠. 카이사르는 가문명입니다. 로마인들의 3가지 이름 구조를 보면 개인명, 시종명, 가문명 순으로 되어 있죠. 유서가 깊지 않은 가문은 가문명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 뒤에 성을 쓰는 구조가 서양 이름의 기본적인 특징이죠. 이런 경향은 고대 로마의 장명법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율리우스는 어원적으로는 유피테르에서 유래된 것이죠. 그리스 신화로 이야기하면 제우스이죠. 로마 신화에서는 영어식 발음으로 주피터인데 로마식 발음으로 한다면 유피테르라고 있죠. 유서 깊은 가문을 뜻하는 율리우스는 이름만 들어도 높은 귀족 출신임을 알 수 있는 이름입니다. last name, surname, family name 비슷한 듯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surname, family name. 영국의 경우 11세기에서 12세기 전후 사람들이 성을 갖기 시작하며 surname을 가지게 됐습니다. 서양에서 집중적으로 성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영미권의 성은 절반 가까이가 사실상 지명과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서양 성씨의 유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의 어원을 이해하려면 다른 문화와 국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의 의미를 추적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은 특정 직업, 장소, 성격과 특성, 계보와 로열티 또는 중요성 등의 특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가장 흥한 성씨의 순위는 스미스가 가장 많고 존슨형이라고 흔히 부르는 존슨이 2번째, 윌리엄 아들이라는 뜻의 윌리엄스가 3번째, 갈색머리나 의복을 입은 사람에서 유래한 브라운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먼저 직업에 따른 성을 보면 위대한 조상이나 가문에 복속된 영지가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직업을 그대로 붙인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에 따른 성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테일러 하면 세계의 미녀 영화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떠오르는군요. 테일러는 재단사를 의미하는 프랑스의 노르만 직업성에서 유래한 프랑스 태생으로 영국에서 사용되는 성입니다. 브루어는 맥주를 양조하는 사람이죠. 즉 맥주 직공을 말합니다. 메이슨은 석공, 돌을 다루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죠. 카펜터는 목수, 나무를 다루어 집을 짓거나 가구, 기구 따위를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성으로 쓰인 것이고요. 스미스는 대장장이, 블랙스미스, 특히 말발굽을 다루던 대장장이가 미국에서 가장 흔한 성씨로 사용된 경우입니다. 밀러는 방앗간, 제분소 사람, 밀키퍼죠. 테너는 무두장이, 짐승의 날가죽에서 털과 기름을 뽑아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고요. 피셔는 말 그대로 어부, 물고기 잡는 사람이 성씨로 남게 된 거죠. 두 번째로는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성인데요. 지명성이라고도 하죠. 시조와 관련된 땅, 출신지, 활동하는 지역 등이 베이스가 되어 해당 지역에서 유명한 누구라는 방식의 성씨입니다.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성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데일은 넓은 계곡에 살았던 사람이죠. 포레스트는 숲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밀포드는 포드에서 방앗간 근처에 살았던 사람을 나타내죠. 벨은 도시의 종탑에 가까운 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브룩은 흐르는 강, 개울 근처에 살았던 사람을 지칭하고요. 언더힐은 언덕 기슭이나 아래에 살았던 사람을 가리키죠. 에트우드는 숲속에 살았던 사람을 나타냅니다. 뱅크스는 중세 잉글랜드와 고대 덴마크 둑 뱅크에서 산비탈이나 강둑 리버뱅크에 살았던 사람의 지형명이죠. 아베이는 수도원 근처에 살았던 사람을 뜻하고요. 무어는 황무지 또는 습지대에 살았던 사람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특성에서 유래된 성입니다. 사람들은 성을 사용하여 누군가의 성격이나 육체적인 모습도 묘사했죠. 이런 식으로 빨간 머리를 가진 요한은 검은 머리를 가진 요한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름들이 조상의 개인적인 특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기도 하죠. 개인의 특성에서 유래된 성씨의 예를 들자면 스타우드는 견고한 구조를 가진 사람이고요. 스트롱은 강력한 피지컬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은 늙지 않은 사람이고요. 쇼트는 키가 평균보다 작은 사람입니다. 롱은 키 큰 사람을 가리키고요. 블랙은 검은 머리를 가진 사람이죠. 브라운은 갈색 머리를 가진 사람이고요. 스터는 진지한 사람, 스위프트는 빠른 사람을 나타냅니다. 네 번째로 계보를 나타내는 성입니다. 성은 가족과의 연결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종종 이것은 아버지의 이름이나 직업을 언급하면서 2세대 또는 그 이후 세대에 사용되죠. 이러한 유형의 성은 부계성, 패트로노믹 서네임이라고도 합니다. 게르만어권에서 손, 북유럽의 경우 손으로 끝나거나 켈트어권에서 오로 시작하거나 맥으로 시작하면 누군가의 아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로버스는 로버트의 아들이죠. 오브라이언은 브라이언의 손자, 맥더프는 더프의 아들, 맥도날드는 도널드의 아들이죠. 콜스는 콜의 아들을 뜻하죠. 존스는 존의 아들을 뜻합니다. 톰스는 토마스의 아들이죠. 잭슨은 잭의 아들이고요. 스미스는 스미스의 아들입니다. 라스는 라스의 아들이고요. 넬스는 넬스의 아들입니다. 스티븐스는 당연히 스티븐의 아들이죠. 한세는 한스의 아들입니다. 올레서는 올레의 아들이고요. 리차드스는 리차드의 아들이죠. 오설리반은 설리반의 아들이고요. 오라일리는 라일리의 아들입니다. 메가더는 아서의 아들이죠. 맥켄지는 케네스의 아들을 뜻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로열티 또는 중요성을 나타내는 성입니다. 성은 누군가가 왕족 출신이거나 왕족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사람이 종교 지도자와 같은 지역사회의 다른 중요한 사람들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죠. 프린스는 왕자와 관련된 사람이고요. 에보트는 수도원 공동체의 우두머리와 관련된 사람. 스튜어드는 청직이 왕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왕족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킹은 왕과 관련된 사람이고요. 피츠로이는 왕의 아들, 친생자를 뜻합니다. 로드는 경, 귀족과 관련된 사람이고요. 렉터는 교회의 행정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디는 교회에서 권위를 가진 성직자죠. 듀크는 공작과 관련된 사람을 뜻합니다.